반갑습니다. 서울교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김선명 교무입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예회에 원기 73년 학부 졸업을 앞두고 맞춰 입었던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31년 전 양복, 번들거리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복을 입고 나왔는가? 세월이 3번 바뀌는 그 시간이 지난 오늘 꽃발 신심으로 법신불전에 맹세했던 그 서원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고 되새겨보기 위해서 입고 왔습니다. 건현의 전산 종법사님께서 주임 법문으로 새롭게 법문을 주셨습니다. 왜 새롭게라는 법문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새롭지 않으면 개인이건 단체건 생명력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2000년의 세월을 이 지구상에서 지켜올 수 있었던 까닭은 역사의 굽이굽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눈밝은 이들이 나와서 교단을 새롭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좀 낯설으시죠?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원시내라고 합니다. 원시내는 4년 전에 원기 100년 전무주신 인사에서 시민사회 개척교화라고 하는 인사청원을 교단에서 수용해 주셔서 제가 첫 인사 발령을 받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째입니다. 인사를 받고서 원기 101년 2월 26일에 지금 방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출범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개혁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다모빈 평화의 친구들, 원불교 환경연대, 두군의 빛발천 협동조합 5개 NGO들이 연대해서 공동사무실을 마련했고 그해 9월 22일에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이 서울교구에서 교당 없는 교당으로 인가를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창립기에 농경사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4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소태산 열애께서 개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시대를 통찰하고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원불교, 함께하는 원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소태산 열애의 가르침을 이 사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새롭게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제종교회 NGO와 연대를 담당하는 우리 교단에도 그러한 허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원불교 NGO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또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교당 건물 중심의 교당 교화 외에 교당 없는 교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2주 전에 종교 NGO들이 모이는 종교환경회의가 있습니다. 종교환경회의 정기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에 천주교 대표를 맡으시는 신부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무님, 우리 천주교는 본당 사목 대신에 특수 사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성당 중심의 이 사목이 아니라 특수 사목 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구 예산의 근 30% 이상을 특수 사목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나면 이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역사 현장에서 때로는 그 진리가 정의가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하고 민주가 되기도 하고 평등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변주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겨우 100년의 천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불교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원불교 결코 작지 않게 민중들과 함께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원불교 100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실지불공을 해왔는지 대략의 내용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태산 열애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첫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사업이 놀랍게도 원불교 교단을 이루는 종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 이 민족의 고난 속에 있는 민중들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한 사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축조합이고 방언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독립투쟁은 아닐지라도 일제는 불법연구회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간계를 물리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황도불교화를 획책하는 일제의 온갖 술책과 겁박에도 굴종하지 않았고 제도 사업을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총독부가 소태산을 조선의 간디라고 지목한 데서 당시 소태산 열애와 불법연구의 위상을 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정산용사께서는 좌우 대립이 극심한 그 엄중한 순간에도 건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셔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해안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산용사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위해서 그때 우리 제가출가 교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서 구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어깨띠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거리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거리로 나선다. 이런 어깨띠를 두르고 세상을 위한 봉공사업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원로님들은 60년대, 70년대 현장에서 활발하게 교화를 하신 어른들입니다. 60,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개몽기에 원불교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교화의 중흥기가 원불교 60, 70년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원불교가 함께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0년대 산업화 민주화 운동기에 우리 교단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각성된 우리 젊은 교무들과 청년 교도들이 함께해서 1987년에 사회개벽 교무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학창시절을 거친 우리 예비 교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80년대 후반에 새로운 교화를 꿈꾸고 개척교화를 신청하는 교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부천 노동자의 집, 군산 빈민교화 개척, 서울 은혜의 집 이러한 다양한 이 개척교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우리 교단은 영광 핵발전소 3, 4호기 반대운동을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천지보훈회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태동을 하게 되고 이제 90년대 결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90년대 생협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현장에 예컨대 금평교당, 군남교당, 영산성지, 만덕산 이런 다양한 농촌교당들이 유기농산물 그 생산지로서의 함께 연대를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새천년의 벽두인 2003년에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세계의 자연재해 그리고 재난 현장에 구호활동을 하고
평화경영과 전쟁 반대를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원불교 인권회가 결성되었죠. 2003년 5월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영광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교단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진행을 했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반핵 또는 탈핵이라고 하는 기조가 세워졌습니다. 2008년에 4대강 댐 시작할 때에 우리 교단이 또 함께 이건 안 되겠다 시작된 내용이 4대강 반대였고 2010년 여주교당에서 원불교 환경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원불교 창교 100주년을 앞두고 2013년에 저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불교 100년에 2016년이면 원불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원불교 100년에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원불교가 존재하는 또 원불교 소태산열의 이 교법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인류의 당면한 그 위기 가운데 가장 급선무가 무엇일까? 기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핵도 주장하지만은 그것에 대안으로 이 햇빛교당을 만들자 해서 100개 햇빛교당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100개 햇빛교당을 했는데 그 이전에 둥근햇빛 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정신으로 돈을 모아서 100개 햇빛교당을 만들었고 이 사회에 책무와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생겨난 자발적인 NGO들은 개별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구조입니다. 활동가 한두 명의 많지 않은 후원회원들로 개별단체 혼자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갖기가 어려워서 원불교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에 기반한 연대체를 만들자 해서 탄생된 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교법의 사회화라고 하는 이 엄중한 과제를 각각의 단체가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 인권, 평화, 환경, 에너지 개혁, 노동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제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원불교가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은 그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결코 시대 과제에 소홀하지 않고 소외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옆에 앉아서 온기를 전해주신 우리 선진님들과 선배님들의 그런 눈물겨운 피와 땀 그리고 그 외로운 길에 대한 성찰의 필연적 결과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교종님, 한국에서 이 세월호 배지를 가슴에 단 것이 너무 정치적이었지 않습니까? 교종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유족이 와서 이 배지를 주길래 내가 달았다. 이 반나절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너무 정치적이니까 그걸 좀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종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그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내가 종교인이고 또 로마 카톨릭 이전에 로마 카톨릭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 이전에 종교인으로서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나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할 때 그 고통과 침묵은 나를 비켜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성소에 갇혀서 기복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영성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옆에 함께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지기도고 실지불공이고 진리를 설파하는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원신의 활동을 할 때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명심하고 하자. 그 첫 번째가 교법정신이었습니다. 원신에는 이름이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니까 그 원불교 NGO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매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지난번에 전산 조급사님을 뵙고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립과 대결이 아닌 강약 진화의 상생 태도가 원불교 정신이다. 꼭 맞는 말씀이죠. 감사히 받들었습니다. 둘째는 전문성입니다. 실무자들이 각 단체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지금 상근자도 아니고 이 조직이 열악해서 반상근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호 그 유가족들 케어하고, 그리고 세월호 광장에서 매주 우리가 목요일 기도할 때에 우리 원불교 인권위원회 실무자가 그 실무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강명구 평화마라토너 그 후원의 실무도 하고,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우리들의 활동이 이제 광화문 광장의 기도회나 법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법봉이고 기도할 때 좀 머뭇머뭇했거든요. 대중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주리는 한 명이 나오고 두 명이 나와도 광장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원불교 기도회, 원불교 법회를 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연대 둥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는 초록입니다는 주제로 지구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광 탈핵 순례 기도를 지금 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에 탈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탈핵 순례 기도의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첫 번째는 노후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겠다고 해서 탈핵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신규 핵발전소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8년 우리 교무님들 함께한 그 기도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0개 햇빛교당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나이만큼 나무 심자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나무 심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지보험 목표로 이러한 내용들을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록 원불교 사업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저희가 사례 발표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에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하와이 자연보전 총회에 사례 발표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대만 정부에서 종교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실천하는 사례를 보니까 원불교에서 하는 이 햇빛교당이랄지
탈핵순례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가서 또 발표를 하고 갔습니다. 원불교가 작지만 이러한 세계의 당면한 기후위기에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그렇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친구들은 탈북 청소년 법회를 개설해서 지금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학교와 연대해서 통일교육 통일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청년 피스플레이어 사업과 그리고 평화기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대입니다. 원신의 각 단위는 매우 열악하지만 공동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 교단 내 기관, 교당 그리고 제가사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제종교단체와도 원불교 이름으로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바탕한 NGO 활동가들의 제1의 덕목으로 엄중하게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신의 과업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불교 노동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조계종은 총무원 산하에 노동위원회가 있고 가톨릭은 사회사무국 내외 노동사무위원회가 있어서 노동 현장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지금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출가제가 전문인재 양성과 이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서 평생 직장 개념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염원입니다. 세 번째는 원불교는 초록입니다.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이 지구 생태 위기에 원불교 천지은 교리를 가지고 천지보훈의 입장에서 이 지구 위기,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과 노력을 해갔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넷째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시민사회 운동의 원불교 센터를 만드는 것을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신에는 지난 3년간 삼각지에서 터잡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중국교당 4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타원 김은경 교무와 교도님들이 우리 원신에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저희들의 그 공간을 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 센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서 다양한 이 현안에 대한 이 교법적인 대응 방안 연구와 더불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교화회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우리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응원하고 힘을 주는 이 펀의 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벽의 길을 새로 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적으로 원불교는 영산성지 인근에 위치한 핵발전소로 인해서 원불교는 초록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주성지 소활동을 통해서 원불교는 평화입니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초록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은생어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에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작지만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원신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신회 교당이 더 열심히 교법정신으로 무장해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치열하고 당당하게 교법의 사회화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 언제라도 채워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총부 예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